중국 반응 한 KF-21로 무기 대국 합류. 중 노천만 인구가 어떻게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존재감이 커진 K방산이 계속 질주하고 있다. 주요 방산 기업들은 2에서 3년 전부터 대규모 수출에 연이어 성공하며 각각 20조에서 30조 원 안팎의 수주 잔고를 쌓아놨고 중동과 유럽 등에서 추가 수주가 전망돼 올해 기록적인 성장세가 점쳐진다. 각사 실적 공시와 연합인포맥스의 증권가 컨센서스, 실적 전망치를 종합한 결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KA, 현대로템, 닉넥스원 등 4대 방산기업의 올해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7,538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3분기 2,333억 원와 비교하면 3.2배, 223.1% 규모에 달한다. 빅4의 3분기 합산 매출 추정치는 5조 3,600여억 원으로 작년 4조 951억 원 보다 30.9% 증가할 전망이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3분기 영업이익은 4,772억 원으로 추정된다. 작년 3분기보다 457.5%나 증가한 수준이다. 매출은 2조 6,312억 원으로 61.9% 늘어났다. 하나는 2022년 폴란드 군비청과 K-9 자주포 672문, 다연장 로켓 천무 288대를 수출하는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3분기 실적에는 폴란드에 인도한 K-9 23문과 천무 12대 등이 반영됐다. 폴란드와 K-9 잔여 계약 284문 규모 이 남았고 지난 7월 루마니아와 1조 3천억 원 규모의 K-9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전망도 밝다. 3분기 기준 수주 잔고는 지상 방산 분야만 29조 9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8월 호주 공장 완공 후 K-9가 보병장갑차 레드백 인도가 빨라졌고 내년부터 이집트의 K-9이 인도되면서 연간 영업이익이 내년 1조 1천억 원대, 후년 1조 3천억 원대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2 전차를 앞세운 현대로템은 3분기 매출이 1조 9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0%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1,375억 원으로 233.7% 증가했다. 재작년 폴란드와 1,000대 규모의 K-2 수출 기본 계약을 맺어 업계를 놀라게 한 데 이어 1차 계약분으로 180대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현재 820대 규모의 2차 계약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수주 잔고 역시 19조 원에 육박해 넉넉하다. 현재 루마니아 등과도 수출 계약을 타진하고 있어 추가 수주도 높게 점쳐진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과 다목적 전투기 F-50 등을 생산하는 K는 3분기 9,072억 원의 매출과 763억 원의 영업이익이 추산된다. 매출은 작년보다 9.9%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16.7% 증가했다. 태국의 T-50 전투기 납품, 폴란드의 납품 예정인 F-51과 말레이시아의 초도 납품할 F-50m, 이라크 항공기 계약자 군수지원 사업 등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수주 잔고 역시 22조 4천억 원 수준으로 탄탄하다. 추진 중인 수리온 헬기의 중동 수출, F-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및 필리핀 추가 수출 등도 성사 가능성이 높다. 유도무기 전문업체 리넥스원의 3분기 매출은 7,283억 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35.9% 성장한 것으로 추산된다. 영업이익은 628억 원으로 52.8% 증가할 전망이다. 역시 19조 원에 달하는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이라크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체계 천공 수출 계약을 맺으며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섰다. 연내 말레이시아와 함대공 미사일 해공 수출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고 올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한 유도로켓 비공의 미국 수출도 내년 성사가 기대된다. 루마니아 신궁, 말레이시아 해궁, 사우디아라비아 천궁 추가 수출도 점쳐진다. 방산업계는 지속적 성장을 기대하지만 도전 요인도 적지 않다고 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할 경우 유럽 방산 수출의 긍정과 부정 요인이 혼재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전이 종전 또는 축소 시 탄약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둔화 정체될 수 있다. 하지만 유럽 각국의 방위비 증액 흐름이 더욱 뚜렷해져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한 중동에서 미국과 경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 UAE를 인권 침해국으로 지정해 무기 수출 통제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이후 통제를 완화하면 중동 시장에서 한국과 미국 업체 간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 미국과의 방산 협력도 기회와 도전 요인이 공존한다. 트럼프 2기의 국방 예산은 전임 정부보다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대표적으로 미군이 해외 도입을 추진하는 자주포, 고등훈련 전투기, 함정 등의 수출이 유망한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트럼프 2기가 자국 방산 재건을 추진하면 미국과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 최근 추진되어온 한미 방산 협력이 좌초할 위험 요인도 있다. 이 K방산 국방장관 교체 등 정치 불안에 흔들 200억 불 난항. 정부와 방산업계가 올해 200억 달러, 약 28조 3천억 원 수출을 목표로 내걸었으나 정치 불안정으로 인해 달성 가능성이 하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양새다. 대부분의 방산 수출이 정부 간 G2G 계약으로 체결되기 때문이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천무발사대 72대 사거리 80km급 유도탄 CGR-80 및 290km 시템-290 공급 계약은 2조 2,526억 원 규모로 최근 금융계약이 체결되면서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2027년부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53은 K-10 탄약 운반차, 36대 정찰 기상관측용 차륜형 장비 탄약 등도 공급한다. HD현대중공업은 페루에서 3,400톤급 호위함 한 척과 2,200톤급 원해경비함, OPV 및 1,400톤급 상륙함 2척을 수주했고 호위함 5척, OPV 3척, 상륙함 2척을 비롯한 후속 사업에서도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목표 달성률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방위사업청 역시 현대로템과 폴란드의 K-2 2차 계약 등을 더해도 총 150억 달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50억 달러도 최근 2년 평균과 맞먹는 수치지만 더 나은 성과를 위한 행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이 면직되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는 등
수출 대상국이 함께 도장을 찍을 상대방을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신임 후보자로 지명된 최병혁 주사우디 대사는 아직 공식 임명되지 않았다. 폴란드 캐나다양 잠수함 수출을 비롯한 향후 진행될 굵직한 수주전에서도 불리함을 안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나온다. 실제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일행은 한국항공우주산업, KI,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키르기스스탄은 최근 대한민국과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 대통령이 직접 커즈-1 수리온 헬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정권 교체 이후 심해지는 폴란드 정부와 언론의 목리도 변수다. 폴란드는 P-50GF의 가동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지 통관 절차 문제가 일부 부품 수급을 늦췄고 P-50의 가동률이 높은 축에 속한다는 지적에도 전 정권의 성과를 깎고 P-50표 도입에 앞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행보로도 풀이된다. K-2PL의 가격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2의 가격은 성능 개량용 옵션을 추가해도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절반이 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너무 많은 돈을 K방산에 썼다는 현지의 비판이 이 같은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상황에서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추진했던 정부가 바뀌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면 큰 손이 빠져나가거나 보병전투차, IFV, 레드백의 사례처럼 계약 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페루와 잠수함 공동 개발에 나선 현대중공업도 이번 사태의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지 노후 함정 교체를 위한 건조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달 중순 윤 대통령도 양해각서, MOU, 체결식에 참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윤 대통령의 통화로 주목받았던 미국 함정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 등도 파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산 수출이 단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국산 무기체계의 가성비와 신뢰도가 인정받는 상황인 만큼 장기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남은 기간도 짧은 만큼 올해 목표 달성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3. 오픈AI 미군 드론 방어 시스템의 AI 기술 제공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방산업체 안드릴과 안티드론 시스템, RS를 협력 개발 미군 드론 방어 능력 강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4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AI와 안드릴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오픈AI의 인공지능, AI, 기술과 안드릴의 고성능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 방공 시스템 개선. 특히 안드릴의 무인 항공기 시스템, COAS,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오픈AI는 최근 방산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간 AI를 활용한 안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이 민주적 가치를 유지하는 AI를 채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 CEO는 공동성명에서 안드릴과의 파트너십으로 오픈AI 기술이 미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가안보체계에 우리 기술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 시민들의 안전과 자유를 지키는 일을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물론 안드릴도 미중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사는 미국이 손을 떼면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뒷받침해왔던 기술 우위를 잃을 위험이 있다며 이번 파트너십은 전 세계 방공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건지라고 했다. 과거에는 방산업계와의 협업은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최근 AI 업계에서는 방산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오픈AI 경쟁사인 엔트로픽은 지난달 AI 기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업체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및 아마존과 파트너십을 맺고 미국 정부 및 방위기관에 자사 기술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같은 달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도 미국 방위기관과 계약업체의 AI 모델을 지원했다. 안드로의 기업 가치는 140억 달러, 약 20조 원 수준으로 평가된다. 재사용 가능 로켓, 드론, 잠수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등 관련국 국방부와 여러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